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채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종을 배액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종이나 통증 이외에 우리 아마노 분들이 호소하시는 많은 증상들 중에 도수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많이 호소하시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설사, 손발 저림, 관절 근육통 이런 것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나 수면 장애를 도수 치료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복직근이 많이 긴장이 돼 있다든지 또 우리 경부 쪽에 골격들이 그 근육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수면 장애나 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 경추를 만져보면요. 측만이 있거나 후만이 있거나 일자목이거나 그 뒤로 부종이 가득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계 있군요. 그런 경우에는 부종이 신경이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네. 머리로 가는 혈관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종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네. 저 같은 시청자들은 부종을 어떻게 빼는지도 약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좀 소개해 예.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종이 생기면요. 부종은 결국 심장을 향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림프관을 타고 결국에 여기 정맥각, 쇄골화 정맥, 내경정맥이 만나는 정맥각 이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다시 피순환을 통해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요. 말초에서 밀어서 결국 정맥각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와 복부와 상체 부종은 모두 정맥각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림프가 순환되는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길로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돌려준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림프의 위치가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를 꽉 주무른다든가 두들긴다든가 이러면 또 근육이 수축하면서 림프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막을 수 있군요. 그래서 압력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물티슈로 장미꽃을 닦듯이 5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만큼의 아무런 압력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액해서 천천히 올라와도 충분히 배액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종 있는 부위는 림프 배액을 할 때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부종이 없는 부위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네. 그 병원자분들 부종 빼는 거는 엄청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한마음 등대원 TV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도수 치료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으시고 그래야 시원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들은 여러 가지 골절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치료를 해야지 그게 잘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암 환자들에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를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음에서 거의 10년 이상 우리가 함께 암 환자들을 치료했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한 10년쯤 전에 어떤 네. 유방암 환자분이 수술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하지 부종이 와서 그 남자 환자복을 못 입었던 분이 계셨어요. 환자복을 여자분이 못 입었다고요? 예, 그분이 열흘이 넘도록 그러셔가지고 그때 15분 동안 그 한쪽 다리를 배액해서 11cm를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순환이 잘 돼서 자기 옷을 잘 입게 되셨죠. 환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실장님 치료를 보면 와, 마법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부종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빠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심하게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도수 치료를 잘 받으시면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만큼 이제 환자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실장님께서 몸으로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특별히 암 환자들을 도수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종에 또 기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막 집에서 2년 동안 방치가 됐다가 오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섬유화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다가 나중에는 범위가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코끼리 팔이나 코끼리 다리처럼 정말 이거 슬링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오신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
치료 초기에 부종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일상생활 집안일 하시다 보면 또 팔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섬유화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부종으로 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딱딱해지고 또 피부에도 손상이 오고 그래서 물이 난다든지 이러면서 그 부분에 2차적인 감염이 생기고 뭐 뒤늦게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환자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평소에 활동을 하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필요할 때 치료를 좀 빨리 받으셔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장님 그러면 아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붓는다고 하셨는데 네. 환자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채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거는 본인이 치료했던 암이나 하고 연관성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수술했었지, 암 치료를 했었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2차적으로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놓치지 마시고 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저하고 사실은 연배도 비슷하시고 친구 같은 그런 사이인데요. 저는 가끔 뵐 때마다 저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힘드시겠다. 우리도 나이도 있고 힘든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실장님 딱 맞는 일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다시 태어나도 물리치료사가 되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임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치료사로 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를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뭐 상담을 하고 또 처방을 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직접 환자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몸을 다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에 도수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종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거를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부종이 있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왼쪽 팔이에요. 그러면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네. 그리고 맥박 같은 거, 혈압 같은 거 재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비닐봉지나 쇼핑백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넣어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아래로 림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과한 압박이 오거나 그러면 부종이 올 수가 있거든요. 또는 페트병을 힘있게 딴다든가 수건이나 행주 걸레를 비틀어 짠다든가 빨래를 탁탁 넣는다든가 무거운 가방을 든다든가 또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자세성 때문에 부종이 더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세성 때문에요. 똑바로 누워서 경추를 베개로 잘 받치고 팔은 이렇게 45도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편안하게 똑바로 주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원장님 또 하나. 네. 그 환자분들 많이요. 배에다 손을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랬죠. 피부 아래로 지나가는 림프관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새 부종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팔을 펴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잠 자는 사이에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 또 은연중에 주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한마음의 물리치료 실장님이신 이은정 물리치료 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